We can come back, but the time is gone. I'm round, running to escape from your left. Don't lie, cause I know your heart. Don't try looking for someone to forget. Cause I gave you my whole life. 안녕하세요. 나는 개미다. 날개미 주식TV의 날개미입니다. 어제는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할 것 없이 업종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연일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 돌파를 하면서 대시세 상승의 시작을 알린 하루였죠. 2차 전지 업종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양극재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LNF가 대략 1조 5천억 원 가량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따라서 25%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이후 양극재 기술을 갖춘 기업들의 연쇄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내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 거라는 예상과 함께 반도체의 쌀이라고 불리는 MLCC의 대장주인 삼성전기도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 돌파를 하면서 후발주자들에게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셀트리온 삼형제는 비록 어제는 쉬어가긴 했지만 최근 연일 호재 기사가 뜨고 있는 영향인지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개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견고한 조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선 국내 시장과 주요 종목의 리뷰를 한 이후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서 셀트리온의 주가 상승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시총 상위주들의 신고가 랠리가 펼쳐지는 동시에 외국인의 매도세도 눈에 띄는데요. 이를 토대로 연말 개인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은 11월보다는 탄력이 약해진 모습이지만 계속해서 5일선을 지켜주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내 1일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는 위급한 상황이지만 엄청난 유동자금의 힘으로 올해 3월과는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여주면서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어떤 악재가 나와도 상승을 멈출 것 같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은 평소에 주식을 하지 않던 분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런 분위기에서는 한 사이클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 외국인의 차익 실현 물량과 급증하고 있는 신용잔고 그리고 이격도 꽤 많이 벌어진 상태라 단기적인 조정의 흐름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특히 레버리지의 사용에 신중하실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면 최근의 수익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물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최근 상승 과정에서 이렇게 각 횡보 구간마다 지지라인을 형성해 놓은 상태라 조정을 하더라도 가격 조정이 크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요 주도 종목들의 조정 시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종목들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진 종목만 안 간다고 벌써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로 갈아타 버리게 되면 자칫 계속 단기 고점에 물리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종목이 안 간다면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요. 코스닥 시장은 어제 드디어 종가 기준으로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업종을 필두로 전기차, 반도체 등 거의 모든 업종들이 골고루 상승을 하면서 지수를 이끌었죠. 코스피 시장의 탄력이 조금씩 약해지는 과정에서 이제 코스닥 시장도 지속적인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코스닥 지수가 음봉을 내는 과정에서 좋은 종목들이 하락을 한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메가트렌드 주도 업종군들 중에서 아직 사상 최고가 돌파 직전에 있거나 바닥에서 아직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수급을 보시면요. 최근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 포지션을 취하던 외국인이 어제는 코스피 시장에서 적지만 순매수세로 돌아서면서 다시 지수의 상승 랠리를 견인할지가 궁금한데요. 개인은 연말 대주주 이슈로 인해서 한 종목을 매도를 하게 되면 반대로 또 다른 종목을 매수하면서 종목별 밸런스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주주 이슈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국내 시장은 철저하게 유동성에 의한 초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설령 보유 종목이 단기적인 손실을 입더라도 금방 회복될 수 있으니 계좌가 마이너스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손절을 치면서 계좌의 누적 손실을 키워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때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국내 시장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주요 종목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기를 보시면요. 삼성전기는 내년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올 거라는 예상과 함께 실적의 증가에 따른 기대감으로 드디어 이전 사상 최고가인 16만 6천원을 종가상으로 돌파하면서 새로운 시세의 분출을 알렸는데요. 어제 장 종료 후에는 삼성전기의 잔망경식 폴디드 줌 카메라가 애플의 신형 폰에 탑재된다는 공시가 뜨면서 시간 외에서도 3% 이상의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삼성전자나 삼성 SDI보다 한 템포 늦게 사상 최고가 돌파를 했지만 늦은 만큼 조금 더 과감한 행보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어제의 고점인 17만원과 16만 5천원 사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물량 확보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대내외의 돌발 악재에 의해서 16만원대 초반까지 밀린다면 그것 또한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기와 더불어 후발주인 사마콘덴서나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등의 종목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에코프로비엠을 보시면요. 에코프로비엠은 LNF, 포스코 케미칼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의 하이니켈 양극재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서 삼성 SDI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때 전기차 보조금 한도였던 20만 대에서 친환경 정책이 핵심인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보조금의 한도가 60만 대까지 늘어날 거라는 예상과 함께 올해는 재고 문제 등으로 최대 생산 캐파의 30%인 1만 톤 규모의 가동률을 보여준 반면 내년에는 100%인 3만 톤 규모의 가동률을 그리고 2022년에는 9만 톤가량의 실가동 기준 생산 능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올해보다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에 돌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25년까지 총 21만 톤 규모의 양극재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협력사인 삼성 SDI에서 투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최근 한 달간 횡보하면서 형성한 입박스권의 상단을 어제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면서 이전 사상 최고가인 16만 5,400원의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조만간 포스코 케미칼과 LNF가 보여줬던 강한 흐름을 에코프로비엠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나 첨보 같은 종목들도 신고가 돌파 직전 견고하게 물량 소화를 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을 보시면요. 셀트리온 삼형제는 어제 시장에서 소외된 흐름을 보여주면서 삼형제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초대량의 거래가 터졌던 11월 25일의 종가인 33만원을 지지해주면서 이날의 윗꼬리 부근에서 물량 소화를 견고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날의 고점인 37만 6천원을 돌파하는 순간 엄청난 시세 분출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셀트리온은 최근 어떤 호재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하루에도 몇 개씩 대형 호재가 나오면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지만 주가는 기대만큼 움직여주질 않으면서 많은 주주분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죠. 따라서 이러다가 코로나 치료제가 판매 승인이 나면 재료 소멸로 상투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고 계신데요. 사실 그동안 셀트리온은 초대형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최종 승인에도 공매도 세력들에 의해서 상승다운 상승을 해본 적이 거의 없죠. 그 이유는 설령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제품이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것 때문에 서정진 회장도 매년 안정적인 실적의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기대한다고 말한 적이 있죠.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이번 코로나 치료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의 코로나 치료제가 지금 당장 필요한 상황에서 만약 치료제의 판매 승인이 나게 된다면 기존의 제품들과는 다르게 승인 직후 바로 상상 이상의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 바닥이었던 23만원에서 40만원까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올해 7월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한 주가가 34만원 부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 당시의 가격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가격대는 임상 승인에 대한 기대감만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는 판매 승인 후 계약 규모가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판매 승인 전 선구매 계약이라도 한다면 주가는 크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따라서 공매도 세력들이 먼저 정보를 접하고 언제 주가를 급등시켜 버릴지 모르니 어제 같은 음봉이 나온다면 과감하게 물량 확보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개인과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차트를 보시면요. 이 구간에서 외국인이 지속적인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엄청난 결집력을 보여주면서 계속 순매수량을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주가도 안정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최근만큼의 결집력을 계속 보여준다면 주가는 더욱더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어제 장 종료 후 셀트리온 삼형제의 2% 주식 배당 공시가 나왔는데요. 작년에 5%였던 걸 감안하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작년에는 주가가 많이 빠진 데 대한 위로의 차원에서 5%의 배당을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2017년 대세 상승 시기에는 2%를 주었는데요. 올해 2%를 준다는 건 그만큼 주가 상승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지수가 연일 상승하면서 동시에 묻지마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고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물론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급락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상승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올 수 있는 건강한 조정의 흐름일 테니 상승의 과정에서는 충분히 즐기시고요. 조정의 과정에서는 차분하게 물량을 늘릴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기 과열 구간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하지만 강세장에서 조금 올랐다고 전량을 매도해버리면 설령 조정을 하더라도 다시 들어가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전량 매도보다는 일부만 차익 실현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으니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개미 주식TV의 날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